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에 있는 송양고등학교에서 2학년 심화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석교사 이혜경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 화면을 띄워놨어요. 우리 학교는 국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과제 제시형과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을 혼합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1학년과 2학년이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등교하지 않는 주에는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8일 이때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데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랑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조금은 자존감이 조금 낮고요.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심화국어 교과에 대한 소개를 넣습니다.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 첫 수업이었어요. 저는 여기 잠깐 요거를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심화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총 4개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에 이제 3개씩 이렇게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면 12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4개고 주당 2시간이어서 저는 학기별로 성취 기준 2개씩을 진행하면서 성취 기준 하나당 수행평가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크게 2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성취 기준 관련된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성취 기준에 잘 도달했는지 보기 위한 평가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수행평가 1, 정보를 활용하여 주장하기. 그리고 그 주장하면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요. 그 쓴 글의 결과물을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1분 동안 말하는 거, 발표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몇 번씩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점, 5점에서 20점짜리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 세 가지, 요 사회 문제를 요 세 가지 그 성취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서 아이들의 삶과 진로와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7편의 단편 소설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들은요, 그 방학이 연장되었을 때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 학습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었어요, 이미. 그래서 7편의 단편 소설을 선정해서 그 소설을 읽고 나서 그 소설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주제와 연결되어서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 문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수행평가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7편의 단편소설 내용, 일단은 이제 내용 이해하는 거랑 주제 찾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단편소설 전문을 짧은 것만 일부러 골랐고요. 전문을 그 한글 파일을 다 구글에서는 한글 파일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파일을 게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요. 그래서 단편 소설인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도 가끔 찾아보니까 있고요. 또 만화처럼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컷해서 표현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파일, 요즘은 책 읽어드립니다. 많잖아요. 그런 음성 파일도 있고요. 근데 친구들이 음성 파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그림 파일이, 그림이나 이런 영상, 이렇게 움직이는 만화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그림 만화처럼 싹싹싹싹 컷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찾게 하기 위한 힌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저는 유명한 그림들이죠. 명화나 퓰리처상 수상작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건 대면 수업에서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 제시형으로 자료를 올려주고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니 뭐 어떤 이 소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지를 구성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 단편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니? 뭘까? 이런 주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주제는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거죠. 그걸 학습지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학습지의 질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대면 수업보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대면 수업 때는 수업 시간이 50분 딱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어서 아주 많은 자료를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원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그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학교도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모든 학생이 다 그 제가 열심히 찾아서 올려준 그 자료들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데요. 줌을 활용해서 저는 쌍방향 수업을 하는데, 요때 그 줌의 기능 중에, 소회의실 기능이 괜찮더라고요.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서 친구들을, 4명씩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리고서 요 소설의 주제에 대해 얘기해봐. 1분만 해봐. 뭐 2분만 해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에 뭐랑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동 얘기했으면 입동 같은 거는 이제 온라인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입동은 그 소중한 그 아들을 잃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거랑 연결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김동식의 회색인간에 실려 있는 작품을 조금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협곡에서의 식인 그러면 이기심, 그 다음에 뭐 가족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기심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 연결할 수 있니? 해서 제가 코로나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아이들을 끌어갔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기적인 생각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상황이나 아니면 그 어떤 문제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게 이제 이 소설과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만의 주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기심은 적절하게 절제, 자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또 이기심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금 다양한 자신의 주장을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그 주장을 만드는 게 그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주장을 만들 수 있는 연습,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4월 달에 그 온라인 수업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이전에는 단편 소설 읽고 내용 이해하는 거를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요런 수업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운다에서 제가 선택한 건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게 꼭 진실인 경우 물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100% 사실이 100%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사실은 이거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이게 진실일까?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걸 했어요. 전문가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짧은 영상 같은 것도 올려주고요. 또 쌍방향 수업에서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드라마의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고요. 그럼 드라마의 어떤 내용 중에 그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례 들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 광고 영상 이것도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실이 전혀 다른 그런 영상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많이 가급적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쌍방향 수업 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줌 활용한 쌍방향 수업 때 역시 소회의실에서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신의 주장 만들기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만의 관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독창적인 관점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그 창의력, 그 다음에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작품들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게 해요. 공부를 관심이 없고 못하는 아이들도 이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지금 파일을 받아놨죠. 그 파일까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제 수업방인데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관련해서 설명,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용을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문제 답 해결하고 그거에서 끝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해서 이렇게 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반은 23명인데요. 뭐 특수반도 있고 또 학교 오락가락 안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5명이 안 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습니까? 길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이렇게 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상징성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일단 푸시맨, 뭐 지하철의 상징, 푸시맨의 상징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리 1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청전에서도 용궁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기린이 된 거하고 연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제 친구들이 이걸 해서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해서 낸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와 이 소설과 이 소설의 내용과 사회 현실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는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시 한 편 소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게 첫날 수업이어서요. 자기 소개하기 숫자로 그냥 자기 소개하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나를 소개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건 첫날이어서 나를 소개하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리처상 수상작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독수리와 사진, 독수리와 소녀라는 사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은 사진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그 시간에 이제 잘 못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걱정되고 이럴 때 이제 그걸 위해서 복습하기, 따라잡기 해가지고요. 그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영상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친구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영상으로 나를 소개하기 뭐 이런 경우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한 친구들 거 채점하면서 제가 이거에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하거든요. 과제를 주면 그 과제는 반드시 정말 열심히 채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댓글을 열심히 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중에 잘한 친구들 거 이렇게 다시 올려주면서 애들한테 이거 같이 이제 보면서 쌍방향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왕이면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으로 골라서 나를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찾고 수집하고 그거 활용해서 하는 게 성취 기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라. 그 정보를 출처 나타내고 이러이런 내용이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걸 세 개 중에서도 특히 왜 이걸 택했는지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는 편의점에 간다 하고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을 연결했어요. 그 에이미 멀린스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명화예요.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 여자가 시체예요. 죽은 시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되게 두려움이 보이죠.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밧줄이 보이죠. 이건 형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포로고요. 이 시체하고 묶어놔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썩는 게 내 몸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도 썩고 그 다음에 굶어 죽기도 하고요. 썩으면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걸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그럼 이게 뭐가니? 쌤이 이거 왜 보여줬을까? 이거 우리 읽은 소설 중에 뭐랑 연결될까?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보시면 소설 읽고 그림과 연결점 찾아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바로 김동식의 사망 공동체하고 제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 공동체의 주제 찾기, 그다음에 사망 공동체와 내 삶 연결하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 것도 복습하고 이번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는 편의점에 간다 하고 빅데이터 연결해서 제가 그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그 요즘의 경제적인 측면 설명해줘요. 그리고 심리학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창적인 관점 갖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습 여기 들어와 있고요. 독창적인 관점 갖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시 다른 해석 여기 시 독창적인 관점 갖기에서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같은 시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김춘수의 꽃하고 그 다음에 장정일의 라디오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이들에게 모방시를 한번 써보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건 뭐였냐면 독창적인 관점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네요. 이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지우개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서 여기 제가 이제 일단 4개를 해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이 지우개 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면 써보세요. 이거 과제 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도 관심 없는 애도 이건 되게 재밌어 하면서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냥 수영장에 사람들이 물놀이 하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그래 이렇게 이제 빨리 열렸으면 좋겠네.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보이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럼 뭐죠? 이 밑에 사람들은 뭐죠?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이제 쌍방향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을 찾죠. 그러니까 설치미술가인 사람이 에럴리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인데요. 그냥 이런 그 통 위에 아크릴판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거, 이것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A4 용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나 요 북극 요거 뭐 이렇게 입체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해했고요. 여기 이렇게 이 종이를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물살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특이하잖아요. 신기했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작품을 주고요. 여기 굉장히 작품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작품을 주고 이 사람 바지 찢어졌죠? 이렇게 낚시하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많이 주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골라서 이유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같은 그림 다른 생각 이것도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동, 그 다음에 이적의 거짓말하고 입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래랑 한번 연결해 봤고요. 마술피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찬성과 에반 입동 마슬필이 이렇게 했고요. 그 쌍방향 수업 순서를 항상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쌍방향 수업할 때 요거 프린트해서 옆에다 놓고 요거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뭐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렇게 항상 올려줍니다. 그리고서 여기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과제를 내줍니다. 자, 세편, 누산성과 일반, 입동, 마슬필이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문제점 중에서 니네가 생각한 그 문제점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네가 관심 있는 거 하나 찾아봐라, 골라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료나 정보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내 주장이라면 동물 실험이 인간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정보, 자료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료 찾아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사례, 요런 문제에서 내가 내 주장을 이렇게 한다면 요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론. 이게 이제 수행평가를 위한 연습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 모방 시도 잘한 애들 거 이렇게 좀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을 또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망 공동체 아까 그림 보셨죠? 그 사망 공동체랑 연결하는 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했고요. 그리고 협곡에서의 식인하고 코로나
하고 연결한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자료를 항상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협곡에서의 시기는 이기심 이런 거여서 코로나랑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그 수업 영상, 쌍방향 수업할 때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 시간에 영상을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들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복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 시대 이후의 변화,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요것도 얘기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생존을 위한 식인, 협곡에서의 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식인, 역사적인 거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행평가 결과물 파일로 제출하는 거 여기 활용해서 주장하기 안내, 그 다음에 수행평가 결과물 1분 말하기 동영상으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퀴즈앤 보시면 퀴즈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건 아직 지금 17일이라 아직 아닌데 벌써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퀴즈엔 이렇게 보시면 퀴즈에는요 온라인 수업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거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죠, 물론.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게임 형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의 일반적 통념이 차별로 작용해 사회적 약자를 중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은 사회적 자살.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 높은 친구한테 이제 시상하겠다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22일 날 이제 팝퀴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동 설명하고 입동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하는 거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팝퀴즈 를 볼 거다. 그러니까 팝퀴즈 볼 거니까 한번 다시 여기 입동이랑 노찬성과 에반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경제 이런 거 수업할 거다 하고 이제 제가 여기 24일까지 올려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성취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성취 기준에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합니다. 먼저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평가를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다시 재구성해서 설계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성취 기준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읽고 소설의 주제 몇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정하고 그 몇 가지 중에서 나의 진로와 연결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서 문제의 현재 현황,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회 문제가 일어난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필요한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런 수행평가를 한 거고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독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사실과 진실이 늘 하기도 하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에 관심을 갖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해야 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로 단편소설 7편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 뭘 선택하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제출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제출한 이 수행평가 결과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했다 싶은 거, 그다음에 꼭 전달하고 싶은 거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1분 말하기, 자기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1분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저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 영상 파일을. 그러면 저 그 파일을 보면서 이제 발표 점수를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총 15점, 5점 해서 총 20점짜리의 수행평가, 첫 번째 수행평가입니다. 그 결과물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선택한 소설은 입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걸 한마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 적어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한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동의 줄거리, 간단한 내용 요약, 그 다음 주제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동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문제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얘기해보자 한 거고요. 나의 관심 진로는 뭐냐? 나는 사회복지사. 얘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출처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출처를 반드시 밝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줄을 주석 달기 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출처 밝히면서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까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관한 문제점을 선택한 이유, 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감의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역시 독창성,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다.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다양한 자료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공감 능력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 이런 거 다 이렇게 출처 밝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살 유가족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이 영상에서도 특히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그 FM으로 한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한 이 사회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두 가지 자료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고요. 타인의 고통 책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이렇게 너무 쉽게 간섭하는 것 듯이 조언이랍시고 날리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찾아볼 수 있어서 인상 깊은 과제였다. 라고 말했죠. 이런 걸 볼 때 교사는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제목, 아까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지우기 어려워서 윗부분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제일 위에는 제목, 자기 이 전체 보고서에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붙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아동학대를 포함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한 건 마술필이죠. 현혜영의 마술피리를 선택했네요. 그래서 선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주장,
빈곤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인지 발달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빈곤한 속에서 아동 방치까지 당하는, 아동 학대까지 당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성인이 되어가면서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이거는 제가 통일해서 준 양식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간략한 내용 속에 그다음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가? 그다음에 극빈곤층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동 학대, 아동 방치. 얘도 대표적인 아동 학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이 아이는 이 중에서도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연결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빈곤층, 그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불평등, 그 다음에 교육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 아이의 관심 진로는 사회학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하면서 내가 사회학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과 연결해서 쓰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GDP 얘기도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GDP 12에 올라 있는 거의 경제적으로는 경제 대국에 거의 가까워진 나라지만 여전히 극빈층의 삶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친구가 하고 있죠. 여기 출처 각 주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 연습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에 가면 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쓰는 거죠. 그래서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빈곤 문제 이거가 현재 현황, 우리나라 현재 현황.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현황들을 이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다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계층 역시 노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그 정보, 출처 이런 거 다 밝히고요. 이렇게 다 밝히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사회 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 왜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때 바로 얘는 사회적 불평등. 권력이든 경제적인 거든 뭐든 간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해결 방안 제시하기.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맺은말 빈곤은 불평등이 낳은 사회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끝맺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영상을 이제 이렇게 빠지는 이런 주거 형태들이 굉장히 이게 바로 많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인 오프쇼어야. 이해했지? 리쇼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이해했어? 하고 있네요. 오프쇼어 리쇼어링하고 시대였어요. 오프쇼어의 글로벌 시대를 뭐 지나서 세계화 리쇼어링 시대로 시대였잖아. 갈 근데 것이다. 코로나가 그 바꿔버린 얘기하고 있네요. 거야. 코로나 그래서 시대가 여기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 이거 화이트보드 이용한 강의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소회의실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보내가지고 너네 얘기하고 돌아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줌 활용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문의점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